파리올림픽 공기관총 10m에서 금메달을 따낸 오예진 선수는 제주에서 나고 자란 제주의 딸인데요. 그동안 남은 경기에 지장을 줄까 봐 언론 취재를 고사했던 가족들이 사흘 만에 기쁨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사격 여자 10m 공기관총 종목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오예진. 올해 초 제주 여상을 졸업하고 올림픽에 첫 출전해 세상을 놀라게 한 오예진은 서귀포시 표선면 출신입니다. 표선중 시절 우연히 친구를 따라 사격장에 갔다 재능을 발견하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사격할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라고 했어요. 그래, 해라. 그러니까 그냥 해라고 한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특활 활동 하듯이. 시작은 가벼웠지만 오예진의 재능은 남달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도내 대회를 석권하며 두각을 보였고 이를 눈여겨본 홍영옥 코치를 만나 제주 여상 사격부에 들어간 뒤 고교부 9개 대회를 모두 휩쓸며 기대주로 우뚝 섰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자카르타 월드컵 사격대회에서 2관왕을 거두고 올림픽 선발전에서도 1위를 차지해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학교 근처로 이사를 와 식당 일을 하며 홀로 두 남매를 키웠는데 오예진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딸이었습니다. 경기 직전 엄마 목에 메달을 걸어주겠다던 딸의 메시지를 회상하며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엄마 딸 잘할 수 있다고 믿으라. 말도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본 결선에서 첫 발부터 고득점을 쏘는 딸의 모습에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결선만 올라가면 그래도 조금은 따지 않을까. 그거는 있었어요. 근데 첫발 시리즈 딱 처음에 10.7을 쐈거든요. 10.7을 쏘니까 됐다. 그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격장에서는 놀라운 집중력과 카리스마를 보이지만 경기 입장 전 새콤달콤 레몬 맛을 먹는 루틴이 있다며 웃어 보인 오예진 선수. 마라탕을 좋아하는 소녀에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 성장한 오예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따님 제주도 오면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지. 닭발하고 마라탕 사줘야 돼요.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소비 부진까지 겹치면서 제주 시내 상점가마다 빈 점포를 쉽게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제주도와 도의회가 도민들의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자며 소비 촉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명동이라고 불렸던 칠성로 상점가입니다. 문을 닫은 채 임대한다는 문구를 붙인 빈 점포들이 눈에 띕니다. 칠성로의 상점 310곳 가운데 25%인 77곳은 이 같은 빈 점포들입니다. 칠성로 상가의 한 건물인데요. 이처럼 상가 건물이 통째로 비어 있어서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입점할 상인을 구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점포들도 경기 침체 속에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호소합니다. 칠성동에서 제가 아주 오랜 기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좀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처음 접해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소상공인들 많이 힘듭니다.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 등 도내 기관과 단체들이 범도민 소비 촉진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이용하면서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지역 화폐 탐나는 전을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관광객에게만 또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를 또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먼저 내수를 촉진하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행사 참가자들이 쇼핑에 나서면서 상점가는 오랜만에 활기를 띄웠습니다. 오랜만에 티셔츠를 사서 오늘 애들한테 가서 엄마 오늘 칠성동 가서 옷 샀다라고 좀 얘기도 한번 해보고 저희 어렸을 때 얘기도 한번 해보고 하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내국인 관광 특수를 누렸던 제주 경제는 해외여행이 재개된 지난해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씀씀이는 예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제주도는 도민들의 소비를 늘려 경제 회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오늘 제주는 동부에 폭염경보, 산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애월이 35도, 성산 33도, 제주시와 서귀포가 32.7도 등으로 해안 모든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이틀 새 열탈진으로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달 들어서만 25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며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에 따르면 어제 저녁 7시 기준 제주 최대 전력 수요가 1123.8메가와트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최대치였던 전날보다 5.2메가와트 늘어난 규모인데 밤낮 무더위로 냉방기 사용이 급증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에 바다 수온도 크게 오르며 제주 연안에 고수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전 제주 연안의 수온이 29도를 넘어섰다며 오후 2시를 기해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제주도는 경보 발령에 따라 양식장 등에서는 사료 공급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가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 관측 결과 염분 농도가 낮아 소라와 홍해삼 등의 폐사 피해를 주는 저염 분수도 마라도 남서쪽 45km 바다까지 유입됐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의 시작과 함께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보름 동안 바닥 분수 등 물놀이 시설 13곳을 대상으로 수질 등 시설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내용은 시설 신고 여부와 수질 기준을 비롯해 관리 기준 준수 여부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주 감귤 조수입이 1조 3천억 원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3년산 감귤 조수입은 1조 3,200여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2% 늘며 3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노지 온주가 6,33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만감류가 4,743억, 하우스 온주가 1,124억 원 순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노지감귤 성수기 때 양호한 기상 조건과 육지부 저온 피해로 인한 다른 과일 생산량 감소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이 입소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3명을 원장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50대 시설 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원장은 입소자들이 식판을 던지는 등 돌발 행동을 하려 해 진정시키려고 한 행동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지역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면서 지난해에는 700건이 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모두 716건으로 1년 전보다 8.3% 늘었습니다. 사고 유형은 80%가 차대차 사고인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차량 측면 사고가 22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은 2.1%에 그쳤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상민 장관을 만나 9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면 11월 중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상민 장관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상민 장관이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협조했다며 명예도민증을 전달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